하십시오. 예, 지금 조금 말씀 시간을 주시면. 아니 먼저 하십시오. 예, 이제 발음이 예. 선생님이 남으셨는데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식약처 허가를 한 다음에 약가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순서상 제가 먼저 발언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식약처 복지부 뒤에 저희가 이제 업무 순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좀 늦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이제 아까 이제 업체에서도 말씀 대표에서 해주셨지만 이제 천연물 이제 크게 이제 이번에 나온 의견이 천연물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디컬 푸드라는 크게 이제 두 개 이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천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으로 평가가 되는 경우와 이제 제네릭으로 평가가 되는 경우에 이제 약가가 별개로 지금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과거에 문제가 됐던 이제 천연물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으로 받았던 천연물 신약이라고 지금은 없어진 용어지만 천연물 신약이 이제 문제가 되었었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허가와 약가가 모두 감사를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약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존의 의약품 케미칼보다 우대해 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되었고 그거는 이제 감사원 결과에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고 이제 기본적으로 신약의 평가 절차에 의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제 아까 이제 우월성 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잘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해당 적응증에서 실제 사용하는 약제와의 이제 다른 성분, 특히 이제 다른 성분 약제와의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네릭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기존에 등재된 뭐 예를 들면 조인스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허가 절차에 의해서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기존 약가의 일정 비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는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천연물 신약 관련해서 많이 준비하시던 업체들이 허가 과정에서도 많이 좀 달라지고 약가도 달라져서 저희한테도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지금 다시 이제 제주도나 이제 그 뭐 지역 기반에서 많은 새로운 좋은 제품을 하신다고 하셨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인전된 제품들이 사실 이제 언맨니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 케미칼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많이 좋은 결과를 얻으셨었고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임상의들과 환자한테 좋은 반응을 얻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제 환경에 맞도록 이제 새로운 임상 환경에 맞도록 준비 잘 하시면 원하시는 약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허가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컬 푸드 부분은 지금 크게 의약품하고 이제 식품 부분이 있어서 식약처에서 식품 조금 설명을 많이 잘 해주셨고요. 의약품은 지금 크게 두 제품이 이제 인정되고 있고 그 외에는 허가를 잘 받질 않아 오셨어요 저희 쪽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의약품 쪽으로 하시면은 약가 프로세스는 지금 기존 제품도 이제 약가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올려서 받는 부분이라는 이런 절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약가를 참조해서 또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향후에도 이제 업계 동향을 잘 파악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천연물 신약이라는 게 이제 없어진 겁니까? 그 카테고리가? 아마 원래는 식약처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오시는 게 제일 정확한데요. 이제 법 자체는 원래 그게 이 천연물도 육성하시기 위해서 특별법이 있으셨고 식약처 고시에 이제 용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용어가 일단은 지워지는 방향으로 그때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이제 했고 이제 소위 이제 고시상 용어가나 이제 좀 여기 이런 용어보다는 그냥 일반 용어가 되어버린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신약 원래 그게 이제 식약처 허가증에 보시면 이제 신약 딱 찍히는 부분이 있는데 천연물 신약이 원래 따로 찍히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신약의 이름은 있지만 좀 세모의 영역이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좀 정리가 되셨고 이제 좀 일상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인정이 이제 좀 안전성이 좀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이 면제가 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아마 아까 복지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다 정비를 하시고 식약처와 협의하셔서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잠깐 그 점도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법에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천연물 신약의 정의는 있는데 2015년에 그 읽고 나서 천연물 신약이라는 용어를 약사법에서 빼다 보니까 저희가 천연물로 의약품을 개발하고 했을 때 이게 신약인지 아까 뭐 제네릭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새로운 소재로 개발했을 때 이게 상당히 지금 그게 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지금 심평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임상 일상을 면제한다라는 건 전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독성 연구를 할 필요는 굉장히 좀 낭비고 그런 거에서 일상식을 면제했기 때문에 신약이 아니다. 이건 좀 논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천연물 신약이 그 당시의 결과도 뭔가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이 지금도 있고 지금도 추진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개발을 했을 때 이 유치를 천연물 신약이다라는 그 유치를 어떻게 하면 부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좀 해야 지금 연구 단계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유치에서 이게 허가가 될지에 대해서 뭔가 예측 가능하게 연구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의사로서는 조금 그 애매합니다. 약은 약이지 그게 뭐 천연물이고 따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천연물이라는 거에 불순물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약이라는 건 요즘에 한 가지 무슨 효과가 있는 성분만 딱 떼어내서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 갖고 국민들한테 인류의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 천연물이라는 건 조금 막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약은 약인데 왜 천연물이라는 말을 붙일까라고 언뜻 의사로서 의문이 좀 가긴 갔습니다. 이제 그 문제도 사실은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물로 글로벌 신약으로 가자, 글로벌 진출을 하자 했을 때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연물에서 유효 성분을 도출해가지고 그 유효 성분만을 뭐 천연물을 추출해서 만들 수도 있고 케미칼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합성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일부 항암제나 이런 천연물에서 뭔가 힌트를 얻어서 거기에서 글로벌 신약이 된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00년부터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통해서 정부가 참 잘하고 우리 천연물 연구자들이 잘해놓은 거는 굉장히 많은 그런 기반 기술을 다져서 어떤 천연물이 효과가 있으면 거기서 유효 성분 하나 딱 빼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약간 모디피케이션을 시키든지 어쨌든 해가지고 이걸 합성해서 글로벌로 가는 게 이제 최종 목표였습니다. 이제 근데 저는 거기까지 갈 때는 한 30년 정도의 시간은 걸리고 우리도 죄송합니다. 첫 번째 합성 신약이 나온 다음에 한 30년 정도 한 5년이 지났죠. 아직 글로벌로 가는 혁신 신약은 거의 다 목전에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연물 신약도 지금은 우리가 어떤 복합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천연물 의약품이다 천연물 신약 내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 인프라 가지고서 연구를 하면은 충분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효 성분을 꺼내서 그걸 가지고 개량을 하든 어쨌든 그걸 좀 시드 삼아서 글로벌 신약으로 가는 그 절차가 저는 우리나라의 그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천연물 분야에 상당히 투자한 걸 통해서 연구개발 역량은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니까 천연물 신약이라는 카테고리는 없는 거지요, 그럼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식약처 허가에서 확인할 때 그 제품이 천연물 신약인지를 확인을 해주시질 않고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약가 쪽은 식약처 허가를 기반으로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제 말씀 아까도 이제 법은 있다고 천연물 육정과 관련된 법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법은 살아 있는데 이제 법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식약처 허가와 관련된 고시라는 이런 이제 허가 규정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약간 신약에 해당하는 이제 자료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천연물 신약이 있을 때는
그 규정이 살아 있을 때는 이제 신약 규정에서 일부가 좀 면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천연물 신약이라는 부분이 이제 카테고리를 이제 조금 그때 정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정확한 거는 식약처에서 이제 답변을 사실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천연물 신약인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는 그쪽에서도 통계도 잡지 않으시고 확인도 이제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약과와 관련해서 이제 우대가 다 이제 별도로 하는 규정은 다 이제 없어진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감사원 감사도 하고 그래서 그 카테고리가 어떻게든 없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렇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효용이 있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예, 있으신 분이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되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마 좀 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천연물 제 기업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 의하면 명확하게 천연물 신약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물에서 유래 그렇고 이제 현재의 그 법이 이제 적용이 되느냐 법은 있었어도 예, 법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 개발로 가지 천연물 그쪽으로 이제 뭔가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더 이렇게 확인을 해갖고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 의학연구소 임효정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임효정 연구원은 저랑 이제 2015년부터 사실 이 메디컬 푸드 법을 만들려고 많이 같이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푸드 법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럼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임효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료용 식품에 한정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국외의 제도와 국외 제품들을 보면서 국내에 이런 점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리한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천연물 신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료용 식품도 사실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천연물이나 천연 원료가 식품 원료가 이렇게 새롭게 개발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약품까지는 아니겠지만 효능과 안전과 유효성을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과정,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계에서 굉장히 얼리 알츠하이머 디지즈용 그런 메디컬 푸드가 생산이 돼서 개발이 될 때는 약 10년간의 굉장히 여러 임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만큼 굉장히 제품 개발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천연물 소재나 천연물 원료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의 의료용 식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약 3가지 정도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마찬가지로 원료입니다. 원료의 부분이 우리가 새로운 것만을 생각을 하지만 현재 글로벌 업체에서는 이 사실 메디컬 푸드에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외에도 미네랄과 비타민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영양 성분이 32개 정도 36개 그리고 원료는 더욱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외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얼마나 더 환자가 소화를 잘하고 또 가공을 하였을 때 얼마나 물성이 좋아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디컬 푸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물을 원료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제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비타민C도 요새는 어떤 원료에서 추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마케팅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존에 있는 원료들을 얼마나 환자에게 좋게 더 디벨롭을 하고 또한 이게 환자한테 먹기 좋도록 이제 제품 과정에서 얼마나 수월하게 물성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포커싱에 맞춰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가공 기술입니다. 이것은 보시면 수용성과 지용성 물질을 모두 합쳐서 그리고 예를 들어 튜브 피딩을 하는 환자들은 뭐 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어야 되고 사실 앞서서 환자들이 입맛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먹었을 때 그래도 최소한 몽덩김이라던가 맛이 좋아야 될 그럴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은 임상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약품 수준은 아니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의약품이나 건기식처럼 어떤 효능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영양 상태를 증진하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는 거는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정도가 의료용 식품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가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패널로 나와주신 선생님들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자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지금 천월 신약에 대한 개념들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천월 신약 개발에 있어서의 보이지 않는 허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문 신약 개발 촉진법에서 그래서 이제 또 뭐 식약처에서 기준이 이제 애매해졌다는 것보다는 지금 인허가 사항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신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천연문 신약 개발 촉진법에 있는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천연문 신약 개발 촉진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천연문 신약의 어려운 점 하나가 PK입니다.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 성분을 대상으로 해서 PK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요. 나머지 인허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생약 제재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생약 제재로 보고 어떤 소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없습니다. 단지 천연문 신약 개발 촉진법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양수자부 장관은 농림수산식품 장관은 천연물 신약의 산업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모호합니다. 그래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천연물 신약 개발 촉진법에 들어가야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허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천연물 신약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기업에서 뭐 바이오벤처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고 제약사 같은 경우에도 직접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호하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허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천연물 신약 개발 촉진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쳐야 될 점보다는 그거를 이제 실제 적용했을 때 예컨대 저희가 천연물 신약을 가지고 어떤 개발을 위해서 국가에 지원을 했을 때 평가위원들은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따져야 되고 그다음 인허가 부분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평가위원들은 보이지 않는 허들 때문에 지금 천연물 신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잘 되지 않으면 천연물 신약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일선 현장에서 평가 체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천연물 신약 개발 촉진법에 대해서 어떤 규제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허들이 이제 가장 큰 게 인허가와 관련된 거였는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있던 천연물 신약에 대한 그 인허가 규정이 지금 고시에서는 삭제돼 있고 일반 이제 신약과 같은 트랙을 타도록 돼 있고요.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조금 뭐 워낙 이쪽 분야의 그 천연물과 관련된 그 제재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성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번 저희가 그 천연물 신약 개발 촉진 그 관계부처 조금 실무 회의를 좀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에 좀 논의될 수 있도록 좀 그 같이 안건도 아젠다화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신약 개발이 하여튼 저는 조금 천연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제 의사로서 그게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으로도 넘어갈지 이쪽으로 넘어갈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제약회사에서만 알아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신약이라는 게 뭐 천연물로 하고 뭐 하건 약은 약이랑 똑같이 안전성, 효과성 이건 굉장한 돈이 투자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약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이제 식약처도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게 대단한 한번 금강 캐는 거랑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대단한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약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식품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좀 쉬운데 약 쪽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단팔수를 개발하셨으니까 이제 이게 단팔수가 지금 약입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능식품입니까?